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네트에서 삼전 관련된 거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때만 해도 차트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유튜브를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3일이고요. 종가를 볼게요. 44,400원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3.38%예요. 자, 지금 이 차트 보면은 데드크로스 나오고 난 이후에 쫙쫙쫙 빠지고 있죠. 지금 며칠 연속 빠지네요. 6일 연속이네요. 네, 삼성 주가가 지금 현재 6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JYL이 오전에 석방이 됐죠. 이런 우리가 기다려왔던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단은 왜 빠졌는지 이 얘기를 제가 레터에서는 CLSA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 얘기를 좀 먼저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마이크론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이크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가 이제 어제자 기사예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마이크론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칩 시장이 이제 슬로우 다운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 period of strong growth, strong growth 시대가 이제 maybe ending, 끝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배드 뉴스, 마이크론.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의 안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안 좋은 소식이겠죠. Analyst from the firm, 모건 스탠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날 노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노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비율을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증권가 비율을 얘기할 때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터닝 베리시라는 거는 이제 숏 포지션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 더 그렇다라고 세미컨덕터 중에서도 D램 비즈니스가 entering the cyclical 다운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운턴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주가는 늘 선행을 하고요. 미리 선반영을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제 D램의 이제 사이클 컨디션을 보면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롤 오버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섹터 레벨이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 거니까 마이크론의 주가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하향 조정했어요. 타깃 프라이스를. 마이크론의 타깃 프라이스를 105달러인데 지금 7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75달러에 종가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클리컬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환, 사이클이 있는 업황이라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사이클로 갑니다. 이 사이클로 간다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초호황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이클이 고점이 있으면 떨어지는 다운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CLS에서 다운턴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해서 언더퍼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바이 다음에 뉴트럴 다음에 언더퍼폼인데 이걸 두 단계 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메모리 ASP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메모리 ASP라는 거는 판매 평균 단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메모리 반도칩의 평균 단가가 여기 보면 D램과 낸드의 평균 단가가 지금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아마도 한 25%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타깃 프라이스를 삼성전자가 86,000원 그리고 하이닉스를 123,000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슈퍼사이클이 됐었던 이유는 코로나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정상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같은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 전방 산업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이랑 서버 중심으로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이 다운턴으로 가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쟁사와의 격차가 다시 한번 또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꺾이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3분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3분기에는 어떤 점이 긍정적이냐면 이제 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이게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이거든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제 적자였던 게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 무려 111%나 증가한 0.6조 원의 영업이익이야. 여러분 삼성이 지금 매출을 몇십 조씩, 60조씩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영업이익이 0.6조 원이 나오는데 그게 6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100%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삼성의 비메모리 부분,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약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여기에서 증가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면 파운드리 공장들이 있어요. 텍사스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상화 될 것 같고 더 제가 볼 때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레터에도 한번 썼었지만 반도체 쇼티지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현지 그리고 대만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미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삼성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신만전제 수장이 거기 계시면서 그런 게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은 3분기에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는 퀀트 분석,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간단히 볼 텐데요. 자, 삼성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빨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5일선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11선이에요. 이거를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5일선이 11선을 뚫고 내려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나와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나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골드크로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보니까 8월 2일 정도에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 이 분홍색이 이 파란색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여기 보면은 이틀 연속 상승했을 때 그때예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패닉셀링이라기보다 과매도라고 봐야겠죠. 이제 과매도를 한 거는 분명하고 이게 이렇게 좀 차트가 반등하는 어떤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물린 분들한테는 물타기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몇 달 새에 갑자기 삼성이 반등한다, 급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썸 뭐 전략에 썼지만 기존에 물타는 거를 너무 세게 물타지 마시고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그럼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데드가 나왔을 때부터 아주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러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물을 조금 더 많이 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초병 전략이라고 하는데 떨어질 때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씩 매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매수를 해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때 사서 모으다가 이게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물량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